네, 다 같이 정착생활 다정한 딱친구 정현정. 박유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감독의 유튜버 그리고 정말 다재다능하신 우리 진행자시죠. 박유성님과 딱친구가 돼서 좋은 저는 정현정이고요. 네, 아이고 저를 또 이렇게 칭찬하니까 저도 좀 뭔가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말 팔방미인의 아는 거 많고 다재다능하신 정현정 씨와 딱친구여서 더더욱 행복하고 네 뿌듯한 박유성입니다. 저희끼리 너무 다재다능했나봐요. 그러니까요. 못 빠지겠어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눈썹새 내천자를 누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썹새 내천자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늘천 따지할 때 그게 아니고요. 요게 이제 기분이 제 말에 이제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눈살 이렇게 찌푸리는 그런 뜻의 북한 속담입니다. 감이 오시죠? 네, 감이 옵니다. 그래요? 눈썹새 내천자 이렇게 속담도 다른 것들이 많을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남북한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은 더 정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이제 한국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도 힘든 것이 바로 취업이잖아요. 하지만 이 취업도 성공적으로 해야만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니까 취업은 정착 생활의 필수 조건이 셈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맞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저희가 마인드 세팅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취업에 꼭 필요한 이력서 작성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요거 어디서 보실 수 있다고요?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 우리온 TV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매주 월요일에 그리고 유튜브는 매주 수요일에 올라가 겁니다. 네, 함께 하고 있는 저희는 다정한 딱친구 정현정 박유성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취업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력서가 뭐고 어떻게 작성해야 취업의 문턱에 더욱 저희가 가까워질 수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면접까지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좋은 점수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 모시고 알아볼게요. 네, 그리고 오늘 시간을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손님이 지금 나와 계신데요.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함께하고 계시죠. 탈북민으로 취업에 당당히 성공하신 SK그룹 계열사 근무 중 김상훈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나왔던 저희 탈북민 대학생 4학년에 재학 중이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죠. 이지영님 나와 계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그리고 취업 전문가분도 나와 계십니다. 꿀팁 많이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희 우리온 TV의 사무국장 맡고 계신 유진범 국장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범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오늘도 역시 다 같이 정착생활 다정한 딱친구 정현정, 박유성 두 번째 취업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윤님 저번 시간에 이어서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기업에 취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력서랑 면접 중에 뭐가 더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면접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면접. 대면으로 봐야 되니까 떨리기도 하고. 그럼 재영님은 지금 실제로 취업 준비생이시잖아요. 네. 이력서 쓰기가 굉장히 저도 어려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그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회사 생활을 3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력서라는 걸 처음 써봤어요. 근데 쓰고 나니까 하얘요. 고등학교 졸업한 것까지밖에 썼는데 백지 그대로다. 백지구나. 그러니까 어떡해. 야 이게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누구한테 너무한 거예요? 내 자신한테죠. 아. 아니, 이력서를 내라는데 물론 그분들이 이력서를 뭐 그냥 받는 거지 그걸로 뭘 보겠다는 건 아니었죠. 북한 이탈 주민이니까 당연히 뭐 뻔히 알고 받는 거니까. 근데 쓰고 나니까 쳐준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하얗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유진범 국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탈북민들이 실제로 이력서에 쓰면 뭐가 쓸 것도 없고 사실 이력서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할 것 같은데 탈북민들이 이런 분들은 좀 어때요? 어떻게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나요? 아니면 좀 드문가요? 네,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죠. 특히 그 취업 이전부터 대학 들어가는 순간 자기소개서 쓰는 것부터 사실 되게 어려운 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었고 탈북했다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까 좀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력서라는 것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일종의 서류, 문서라는 표현이니까.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그쪽 회사나 기관에서
이 사람을 뽑아야 될 사람으로서 나를 잘 표현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양쪽 다. 그럼 저는 제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그냥 저는 저일 뿐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왔을 뿐인데 그걸 이제 서류 한 장에 요약을 해서 써야 된다는 게 그게 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쓰고 나면 약간 자괴감이 들어요. 그쵸. 저렇게 맞아요. 한 이게 게 맞나? 없냐? 이게 정말 나도 내가 인생을 맞나? 인생을 허투루 살았나? 이러면서 맞아요. 약간 네. 반성의 시간도 좀 갖게 되는데 그럼 국장님 보셨을 때는 이 이력서가 정말 왜 중요한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력서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과 함께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내가 맞습니다라는 걸 표현하는데 인재상이라는 게 사실 알 듯하면서 모르거든요. 인재상 그럼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려워요. 뭡니까? 그럼 모르잖아요. 막연, 기본적인- 막연한 거 그냥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막연하죠. 음. 근데 대부분 회사에서 말하는 인재상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졌는지, 두 번째는 태도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세 번째는 인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걸 이력서 안에서 본다고요? 이력서 안에서 보기 쉽지 않죠. 와 정말. 근데 어렵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그냥 막연하게 다 쓰는 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고 우리 지난주 제가 1주차를 들어보니 네. 회사마다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네. 회사마다 비전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가보시거나 뉴스를 보면 SK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하셨던 모든 걸 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SK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얘기해요. 신뢰를 신뢰를 기반으로 기반- 한 네. 혁신. 지난 그래서- 1부에서는 탑 엑설런트 뭐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근데 것 그 같아요. 탑 엑설런트가 슈퍼 엑셀렌트. 아 네, 슈퍼 슈퍼 엑설런트 엑설런트가 죄송합니다. 팀워크라고 하는 신뢰와 관계성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아.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창의나 열정이나 소통을 중요시 여기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 생각들, 창의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험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LG는 신념과 실행력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진 역량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기간에 맞게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나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늘려가는 회사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같은 듯 다른 듯 좀 어렵네요. 어렵죠. 기업 대기업들이 저는 그냥 대기업 취업한다라고 하면은 그 인재상에 맞게 쓰면 되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자세하게 알려주시니까 각각 그 삼성, 현대, SK 다 다르네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면접을 보시는 SK 인사과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오늘 마침 여기 나오니까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를 볼 때 언제가 최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태어날 때부터 구구절절 쓰는 거는 일단 쓰레기통으로 먼저 간대요. 보지도 아. 않는구나.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복사한 거구나. 전에 썼던 거 그대로 바꿔라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간다. 꿀팁이네 다른 꿀팁. 기업에 넣었던 네. 거 근데 다 그걸 알아요? 재활용하는. 네. 기업에서? 한 5년만 하면 그게 다 티가 납니다. 아, 보여요. 그리고 다- 조심하세요. 다 비슷한 내용은 바로 휴지통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아. 이력서에도 너무 구글절절하게 많이 쓰는 것도 또 휴지통으로 간다고 해요. 내가 뭐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고 뭘 했고 이런 거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최선의 이력서고 자기소개서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회사가 원하는 비전과 하려고 하는 업무에 맞는 일들. 아니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그쵸. 또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니까 편하고 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무님께서 초창기에 SK 뭐 계열사 준비하실 때 사실 이력서 어떻게 쓰는 거, 면접 어떻게 보는 거 이거를 다 알고는 접근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초반에는 어떤 어려움이 좀 어려웠을 것 있었을 같아요. 있고 또 어디서 좀 정보를 많이 얻었는지 그때 어땠나요? 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략을 잘 세워서 이제 준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카피식으로 여기 있었던 것을 저기에다 옮기고 아 실제 그런 식으로 분이셨네.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정말 100점 100패 썼습니다. 백전백패. 네. 100점 100패요? 기본 네. 100패 했었죠. 백패 서류 쓰면 전형에서 백탈. 오, 네. 100탈. 서류 네. 전형에서 그 기업들이 원하는 사실 그 자소서 요 항목들도 조금씩 내용은 틀리지만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거기서 그 기업의 인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사실은 나의 커리어를 거기 가미해서 하는 게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뒤늦게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이력서를 써봤던 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논 기간이 상당히 네. 길었죠. 네, 대학교 그래서- 졸업하고 많이 놀았어요. 대학 기간 동안에 아, 알고 계신 게 좀 미리미리 있나 봐요. 미리 한 많이 대학교 노셨나 4학년 봐요. 때부터는 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지 어떤 업종의 회사인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부터 잘 익히면서 음. 상당한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중요하구나. 네. 내가 빨리 취업해야 된다는 마음보다는 좀 시간을 여유를 두고 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는 게 네. 중요하다. 지금 여유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우리 재영님께서는 지금 이력서 써보셨나요 혹시? 지금이요? 네. 아니에요. 아 그러면 만약에 쓰게 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막막할 것 같아요? 아마도 예전에 이력서에 플러스 한 줄 더 생기지 않을까. 대학 졸업. 아 맞아. 4년제 대학교 졸업. 졸업. 에이.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말을 쓸지가 감조차 안 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뭐 이력서는 어차피 그 뭐야. 꿈이 있죠. 예, 정해진 내가 어떤 내가 틀이 있으니까. 가지고 네. 있던가 뭘 배웠었던가 이런 거잖아요. 좀 가장 어려운 건 이제 자기소개서죠. 아, 아, 자기소개서. 나는 자기소개서가 난 제일 도대체 뭐 나 쓰라 그러면 지금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내가 뭐 두만경을 넘을 때부터 써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네, 감이 안 옵니다. 네. 우리 국장님 그러면 아까 뭐 기업에서는 자기 뭐 기업의 인재상에 맞게서 써야 된다. 그 각 기업들마다 원하는 인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채용을 할 때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을 떠나서 어떤 이력서가 사실 좀 좋은 이력서인지 눈에 확 들어오는 이력서인지 또 어떤 이력서가 또 눈길이 좀 들어오는지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인사과에 있는 두 분을 한번 여쭤봤어요. 네. 하나는 인사과도 다녀오셨나요? 금융권에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이제 SK에 있는 분이라서 여쭤봤는데 이 두 분 다 첫 번째로 알려준 팁은 사진이래요. 사진. 이력서 사진이요? 네, 이력서 사진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상이라는 게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근데 이분이 데이터를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그 인사과에 있는 사람들끼리 통계적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포토샵을 한 거를 그러면 받아줄 수 있냐? 저는 그거 궁금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요즘 사진이 다 거짓말이거든요. 네. 근데 한 60%가 포토샵 할 수 있지라고 좀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솔직한 모습보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보단 나를 좀 예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첫인상 사진이 크게 영향을 준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서류에 붙었어 이력서 잘 내고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근데 면접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면접장 입장에서는 약간 뒤통수 맞은 기분이 안 들까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인데. 그러면 그 정도를 좀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요? 포토샵의 정도를 그냥 다른 사람이 인상을 아니라. 조금 선하게 할 정도. 너 아예 다른 사람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과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포토샵을 통해서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낼 수 있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만 아니면 네, 예쁘게 그게 포토샵을 포인트네요. 해서 첫 그러네요. 번째 포인트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요. 포토샵도 적당히 해라. 하지만 네. 적당히 하는 것까지는 기업에서도 알고 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재영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내가 뭐 SK나 삼성이나 어디 반도체 쪽 관련돼서 일을 한다. 예. 그러면 사실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반도체 쪽 업무와 관련된 자기 역량을 쓰십시오. 생각해보면 난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요. 집에서 라디오 고친 거밖에 없거든요. 갑자기 눈이 커지셨어요. 지금 아니, 되게 중요해요. MC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집에서 라디오를 고칠 만큼 기계에 대한 흥미를 갖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흥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만큼의 뭐가 되기에 이 업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서 이런 걸 꼭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이야기를 쓰면 돼요. 자기 얘기. 근데 솔직하게. 대부분은 자기소개서를 자기가 과거에 경험하고 있었던 걸 대하 소설처럼 뻥튀기해서 쓰죠. 네, 뻥튀기를 하던 아니면 구구절절하게 그냥 있었던 경험만 얘기해요. 뭐 두만강 건널 때부터 총 중국에서 맞을 뻔했어요.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면접관 분들이 글을 읽을 때 이거는 그냥 여러 군데 취업하기 위해서 쓴 글이지 이 업무를 위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아예 이 사람을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취업하고 싶구나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업무를 맡을 만한 사람이구나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뭔가 특별한 걸 써야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 관점으로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렵겠죠. 근데 좀 서버를 탈 연습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듣다 보니까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적어야 되네요. 네네네. 그러면서도 자기 직무와의 연관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냥 막연히 막 구구절절 쓰는 것보다 그죠? 네, 그거는 뭐 내가 그냥 뭐 있었던 경험 들어주세요 이건데 그 사람들 시간이 남는다고 그런 거 막 보고 있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취업에 이미 성공하신 우리 상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SK 계열사에 다니고 계신데 이 회사를 선택하고 이제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점을 고려했고
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간략하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기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스펙을 좀 쌓기 위해서 좀 쫓아가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영어 점수니 뭐 제 2 전공으로 중국어도 선택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 뭐 슬로건이 그 남북을 잘 아는 중국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좀 목표가 있었었어요. 남북을 잘 아는 중국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시아를 완전. 멋있네요. 네, 그래서- 남북을 잘 아는 중국 전문가. 네. 저는 중국에 교환 학생으로도 한 학기 동안 갔었고 인턴으로도 또 다음 학기에 또 인턴으로 가서 6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중국에서 좀 경험을 이렇게 쌓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그 어떤 밑줄 하나 그을 수 있는 이력서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그 그을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취업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어떤 인재상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SK 같은 경우에는 열정과 패기를 되게 또 중요시를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열정과 패기. 저는 그런 열정과 패기,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토리텔링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다 비슷한 스펙에 비슷한 학점이에요. 다 그렇죠. 이런 인재들이 넘치고 있는 시장에서 결국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는 네. 나의만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땐 탈북민들이 약간 그렇죠.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장점이 있죠. 저희는 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했었고 이까지 오는 기간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잘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열정과 탈북민들이- 패기 다 들어가 있네. 네. 네. 그 탈북민들이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듣다 보니까 저 같아도 뽑을 것 같아요. 저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저 같아도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임하면요 회사가 망해요. 네. 그래서 뽑을 것 같아요. 요런데 그 HR 담당자분들은 근데 음. 냉철하시기 때문에 냉정하죠. 그거 면접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묻지도 않으세요. 왜냐면 이력서에서는 그런 뭔가 좀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 면접에서 제가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 외에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그리고 회사원들과 어떻게 잘 소통하면서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포지션에 맞는 그런 업무 관련된 그런 느낌을 많이 살려야 돼요. 맞아요. 숫자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미하면서 자소서나 면접을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해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탈북민들이 대다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전 많이 지금 나온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면은 네.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뭔가 처음에는 그 본인만의 슬로건이 있어야 돼요. 아까 네. 뭐라고 하셨죠? 남북을 잘 아는 중국 전문가. 네. 그럼 그거에 맞는 스펙이 있어야 돼요. 뭐 중국에 인턴 하셨고 뭐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슬로건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후에 이 회사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같이 연결해 주는 게 포인트인 거죠. 네. 그렇죠. 상우님의 얘기를 쏙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네. 숟가락 하나 쓱 이렇게 얹네. 숟가락도 제가 한번 살짝 네. 얹어서 왜냐면 또 이런 게 사실 저도 취업을 준비해봤기 때문에 이런 그 스펙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약간 또 약간 걱정이 좀 앞서는 게 우리 상무님처럼 뭐 탈북민들이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했으니까 경험은 굉장히 강점이 있지만 또 이것만 믿고 회사에서 저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는 좀 그런 그쵸.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쵸. 우리 상무님처럼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이 경험 바탕으로 이렇게 이런 경험도 했고 이걸로 또 이런 어떤 스펙도 쌓았습니다. 이런 걸 좀 이어나가는 그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럼 국장님 특히 이력서 작성에서 중요한 항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